시사 조응천의 좋은 정치. 네,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당 쇄신 주문하고 있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오늘부터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뜨거운 대선 전국 여야 정당 대권 주자들 눈 뜨고 귀 열고 들어야 할 민심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응천의 좋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일단 그 제목은 마음에 드십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예. 제작진이 뭐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치에 예. 걸맞게 예. 좋은 정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인데 민주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차 TV 토론 마쳤고요. 예비 경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좀 나아지고 있다. 네, 유튜브 접속자 수가 지난번에 1차 때 한 2만 명 정도 동시 접속자 수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저께 평균 조회수가 어저께 유튜브 기준으로 해서 예. 평균 조회수가 한 14,000명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국대다. 나는 국대다. 예, 결승전. 예. 그게 평균 한 2만 명 나왔다고 합니다. 평균 2만 명. 예, 저희가 한 14,000. 14,000. 예. 근데 그쪽은 이제 대변인 뽑는 거고 이쪽은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나이 때문에 그런가? 매체가 유튜브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하면. 예. 근데 이제 시청률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시청률은 지난번 거는 아마 4점 몇 % 나왔을 거예요. 4.4%까지 나왔죠. 예. 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4.4%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참고로 예. 지난 4월 말에 당대표 경선 토론회 때는 시청률이 0.8. 아, 그때 0.8이었어요? 네. 진짜 망했구나. 그때는 정말 망했구나. 예, 0.8%였어요. 네, 우리들만의 리그였죠. 예. 그러면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번 우리 대선 경선 기획단이 예. 여러 가지 당내에서 예. 특히 강선 당원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예. 3대 모토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권자에게는 재밌게, 후보자는 괴롭게, 특히 1등 후보자는 서운하게, 아하. 또 예. 야권에게는 두렵게. 예. 요 3대 모토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예.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이 상황은 1차, 2차 토론, TV 토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전개되는 게. 예.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예. 의외로 추미애 후보가 왜 그런 건가요? 추미애 후보는? 그러니까 왜 이 페이스메이커일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일까요? 추미애 후보, 저도 지금 그거 참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또 이 한쪽으로 쏠려서 강성 지지자들이 완전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탈을 하는 이런 상황을 좀 염려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도 몇 수 앞을 보고 있다. 당대표를 하신 입장에서 애당 정신에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선회로 해석하면. 선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네. 만약에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면 네. 어떤 메시지를 줄 것 같으냐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 중에는 또 추미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만약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면 그건 상당한 또 파워가 될 것 같고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할까요? 그쪽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차피 이건 이제 예비 경선입니다. 예. 예비 경선이어서 6명까지 출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6명 돼가지고 본경선 되면은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네. 예비 그때 경선이니까. 여하튼 추미애 후보는 본경선까지는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지율로서는. 누가 지금 좀 예단일까요? 너무 빠를까요? 근데 하나 좀 양해의 말씀 좀 예. 구할게. 예. 제가 저희 당 선거관리위원으로 돼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말씀은 못 하시겠네. 네네. 그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으로 활약을 했고 조금 박해의 김혜영 의원이 지금 면접관이 있는데 잘 독한 면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접관으로 들어갔으면 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역시 김혜영 보니까 참 명불허전이죠. 예. 예, 조금 박해가 그냥 조금 박해가 아니다 하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퍼머까지 쫙 하고 나와가지고 예. 이번 21대 때 김혜영이 현역으로 있었으면 하는 참 아쉬움. 예. 그 빈자리가 참 저 나름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컸었어요. 예. 김혜영이 21대 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봤었는데요. 예. 사실 뭐 지금 질문 그렇게 주셨지만은 예. 그 국민 면접관 제도를 조금 말씀 좀 드리자면은 예. 어차피 이제 본선에 가면은 상대당 후보가 그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뭐 정말 속되게 말씀드리면 후벼 팔 겁니다. 정말 아픈 질문을. 근데 그걸 미리 국민 눈높이에서 예방주사. 예, 네. 미리 하는 거죠. 근데 그 화자를 그 질문하는 사람을 예. 뻔한 사람이 아닌 정말 상징성 있는 분이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저런 것도 하네. 정말 저 정도로 포용하네. 예, 바뀌려고 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드린 그 3대 원칙. 유권자에게는 그 재미를. 예. 그리고 후보자에게는 그 고통을. 뭐 이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김경률 회계사. 예. 그 결국은 이제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반대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그 탈락을 했다기보다는 예. 뭐 어쨌든 그 본인 조국 교수 관련해 가지고 예. 뭐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뭐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예. 그것도 김경률 회계사가 뭐 지금 아주 뭐 극렬하게 지금 그 반발을 하고 있죠. 예. 허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그 기획단에서 낸 거고, 저는 제가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김경률 회계사하고 같이 출연을 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는 관계로 제가 중간에 연락을 담당을 했던 것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성사가 됐으면은 상당히 그림이 괜찮았을 건데, 그것도 포용을 못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어요. 예, 좀 많이 아쉬웠다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나오고 안 나오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예비 경선에서 TV톤을 지금 4번을 합니다. 예. 원래 4번이 아니었어요. 원래 몇 번이었어요? 원래 한 번인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를 4번으로 늘린 겁니다.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예. 그럼 1등 후보자는 혹은 뭐 그러니까 집중될 만한 사람한테 굉장히 괴로운 거겠죠. 공격이 집중될 만한 사람. 그렇죠. 예. 이재명 예. 지사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흥행이 되느니 마느니 우리들끼리만 하는 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합동 토론을 해가지고 이게 뭐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 국민들께 우리의 이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예. 부목을 하고 또 민주당의 그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거든요.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 또 네, 정치가 그렇습니다.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TV 토론을 4번 늘린 거는 괜찮고 뭐 이 저 김경률 같은 분이 나오는 건 안 되고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뭐 이 후보 후보자한테 뭐 예. 질문 저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한테 예. 어떤 질문?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제 주위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그 뭐 사회주의자냐. 사회주의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을 제 친구들이 주위에서 많이 해요. 예. 무슨 얘기냐. 예.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자꾸 세금 걷어서 빼들어 간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예. 그러니까 자꾸 빼들어 가지고 자꾸 퍼준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예. 쉽게 얘기해서 내 재산 다 빼들어 갈 것 같다. 예.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게 사실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 질문이 너무 센가요? 아니요. 질문이 세다기보다는 듣다가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걷고 누구에게 걷고 누구에게 나눠줄지 어떻게 분배를 할지는 이제 정부의 기능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바로 이제 사회주의로 연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죠. 그게 아니고 뭘 자꾸 예. 걷어가려고 한다. 음. 자꾸 걷어가려고 해서 내 재산을 다 빼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정책을 쓸 것 같지 않느냐. 예,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예. 그거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예. 예. 그래서 그것과 사회주의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예. 제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그 걱정을 있겠죠. 좀 불식을 시킬 수 있냐, 네가. 당신은. 예. 네. 그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말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성장과 공정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성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네. 대한 이미지가 네. 너무 과세를 많이 할 것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아마 파이를 키워서 네. 그래서 우리가 나누겠다. 네. 그래서 파이 먼저 강조를 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그 전략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파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온당하다고 보시고요. 예. 그렇게 그 전략으로 가는 건 괜찮다. 근데 뭐 그게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를 예.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어제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대깨문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뭐 이때까지 금기어였는데 풀린 거예요, 이제? 아니 근데 그 대깨문 안에 이제 약간 소고가 있어서 저도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는 절대 안 썼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하죠. 단어는 빼고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내용. 네. 예. 실제 그 경기도지사 선거 저번 때. 예. 그때도 남경필 지사를 찍은 우리 당원들이 꽤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당 후보. 네네. 실제로 이게 사실이다라는 그때도 말씀이네요. 뭐 해경궁 김씨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남경필이 되는 게 낫다. 해서 거꾸로 찍었는 저 당원들이 꽤 있었다. 그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어떤 송영길 대표의 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통합으로 가야 된다. 네네네. 예. 뭐 경기도 도지사 선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저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물며 대권에서 그 상대 후보를 찍는다면 그거는 뭐 큰일이다. 그런 걱정이 왜 대표로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당내에서 보는 어떤 뭐랄까요 가장 큰 걱정인가요? 어떤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민주당이 통합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이 경선 과정에서 혹시 분열되거나 아직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엔티가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비토 정서가 당내에 남아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당원들 사이에? 당원들 사이에 꽤 많이 남아 있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저 같이 옛날 이 지사와 제가 경기도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에서 남양주, 예.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뭐 저 토론회 같은 데 참석해 가지고 사진 같이 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봐라. 그 이재명 쪽이다. 라고 해서 공격하고 뭐 싫은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그런 문자도 예, 옵니까?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개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예. 어디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지금 징역 3년 실형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어쨌든 검찰 구형대로 실형이 나왔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더군다나 장모가 75살의 고령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를 만약에 했다고 쳤을 때 예. 계속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예.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어디 계십니까? 아예 곧 나올 겁니다. 이게 뭐 선거운동이 되겠어요? 그렇겠죠. 안 되겠죠. 예.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도주 우려 있다고 구속이 됐어요. 예. 이건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렇군요. 구속인데 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굉장히 중하게 봤다. 중하게 봤다. 그러니까 예.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은 이거는 앞뒤 따질 거 없이 이거는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 의원님은 그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예. 판결문을 예. 사사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법원에서 이걸 중한 범죄로 봤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봤을 것이다. 그 TV에 나오는 다른 그 변호사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 공범들이 3명인가요? 다 집행유예 받았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 이제 기소는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소는 됐는데 이분만 기소도 안 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검찰총장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사로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현직으로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고요. 예. 혹시 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를 해서 그 감정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겠다. 재판부에? 예. 예. 뭐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리스크 관련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엑스파일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 잘 아시겠지만 윤대진 검사장 친형 뇌물수수 사건 용산 세무서장 했던 분. 국세청 제가 아는 직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다. 사실은 사건 처리 과정이. 그 부분에 윤석열 이름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어디에. 네.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 저도 뭐 그 사건을 자세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예. 받았으나 뭐 대가성이 없다. 혹은 뭐 태국까지 도망갔다가 왔는데 뭐 이상하게 유야무야되고 뭐 사건이 지금 덮였어요. 예. 매끄럽지 못하지요. 예. 그거 다시 지금 그게 수사가 되고 제대로 파헤쳐진다면은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 자체가 지금 고건뿐만 아니고 다 해서 7건인가 8건인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엑스파일에 있는 사건들이. 네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윤 전 총장 직접 관련 사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예, 아닌 것도 있고 하죠. 예. 근데요, 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항상 그 범하는 우가 예. 나 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깨끗한 거 그거는 법원이나 저 서초동에서는 통하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깨끗한 거는 이 선거에서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깨끗할 수 있으나 정치적 도덕적으로 그렇죠. 비난을 받을 요소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 저 이 장모께서 뭐 집행유예 석방되거나 나중에 무죄를 받았을 때 예. 무죄를 받더라도 어쨌든 저런 분이 대통령의 장모다라고 했을 때 그 뭔가 마음 한 구석에 좀 찜찜함이 있고 저런 분이 대통령의 부인이다. 저런 분이 뭐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건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까지 고려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단절을 할 것이다. 라는 걸 갖다 국민들께 납득을 시키는 그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